부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방사 TV의 똘똘이 그리고 미르측량의 정은섭입니다. 네, 오늘 정운섭 사장님을 모시고 이제 게스트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녹화 방송입니다. 원래 이제 생방송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생방송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생방송은 한번 게스트로 초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녹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운섭 사장님을 모신 이유는 제가 이제 개발 행위에 대해서 그 온라인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정운섭 사장님 사무실에서도 한번 했었고. 네. 근데 이게 수박 겉핥기로 하니까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녹방이니까 별로 긴장하지 마시고 네. 제가 편집 잘 해줄 거니까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개발행위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만 네.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토지 우리가 보통 보면 토지를 네. 뭐 그냥 토지라 그러잖아요.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땅이라고 흔히 얘기를 그쵸. 하죠. 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죠? 그렇죠. 뭐 농지, 네. 산지 이렇게 정확하게 네. 구분하시는 분들도 네. 없고 그냥 땅 보통- 이렇게 네, 오시죠. 보통 보면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 미르측량에 오시잖아요. 손님들이.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보통 이제 집을 짓겠다는 분들과 네. 자기 땅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오십니다. 아, 개발해서 수익하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 그러면 개발해서 수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시나요? 아니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좀 약간 저 정도 되는 수준. 한 15%에서 20, 아. 많아야 20%? 아, 저 정도 되는 수준은? 네. 그래도 꽤 많네. 네. 나 정도 되는 수준이.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좋아요? 아예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적당히 아는 사람이 좋아요? 고객층에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네. 수긍을 많이 하시고 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네. 주장을 많이 해서 이해시켜 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아, 상담 시간이 오히려 네, 오래 걸리나요? 네. 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아, 그렇죠. 아, 우리 중개업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어느 업종이나 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나요? 와가지고 상담 받다가 내 친구가 그게 아니라는데? 뭐 이런 분 있나요? 아유 많죠. 뭐 별 사람들 다 나옵니다. 아, 뭐 그러면- 친구, 동네 네. 사람, 우리 동네 이장님, 뭐 옆집 아저씨부터 아, 네. 똑같구나. 네. 똑같아. 아, 저도 그때 미치겠어요. 내 친구는 그게 아니라던데.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법에 맞게 네. 찾아서 다시 한번 또 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행위에서는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한가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국토법을 보고 네, 네, 국토법이요. 계획을 잡으시는 게 아, 국토법. 네, 국토법이 짧게 국토법이라는데 그렇죠. 뭐라 그러는 건가요,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이용에 관한 관한 법률. 법률. 네. 보시면 제가 중개업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나? 네, 좀 틀려도 돼요. 네, 네, 상관이 저도- 없습니다. 네. 이 법을 좀 모르는 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저 네. 잠시 완전 틀리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아, 그래요? 좀 틀려도 돼요. 그러면은 국토법이 제일 중요한데 네. 국토법에는 이제 산지법하고 농지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별도의 법률인 거죠. 아, 산지법이랑 네. 산지법과 농지법은 별도다. 네, 별도인 겁니다. 아, 그럼 국토법, 산지법, 농지법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토지에 대한 법이 있고 네. 내가 농지다. 그럼 네, 국토법과 농지법을 농지법을 같이 경험해서 봐야 되는 거고. 네, 내가 임야다. 그러면 이제 산지법을 같이 네. 검토를 하셔야 돼요. 대지다 그러면은 산지법, 농지법은 해당이 없는 거죠.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지다 네, 그러면. 네. 근데 임야면 산지법, 네. 농지면 네. 농지면 농지법. 네. 대지는 해당이 없다. 네. 그럼 대지인데 국토법에는 해당되나요? 그렇죠. 국토법이랑 건축을 하고자 하시면은 건축법을 참고하셔서 네. 하셔야 그렇죠. 건축법은 뭐 집 짓는 사람이나 건물 짓는 사람한테는 네.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건축법은 모두 해당.
근데 이제 우리가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토목이만 물어보면 안 되고 또 건축 설계사에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그렇죠. 있겠죠. 같이 다. 네, 그뭐 주차법이라든지 또 이건 또 건축법에서 또 주차법 또 별도죠, 이거 주차법도. 네. 건축법과 주차법은 별도잖아요. 네. 별도인 그렇죠. 거. 그리고 이제 또 관련 법들이 또 몇 개가지 있겠죠. 네, 환경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대략 너무 어려워지니까 네.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에서 우리가 오늘 검토할 건 국토법, 산지법, 농지법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요게 보통 요거를 개발행위 이용에 대한 법률들을 네. 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요거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힘드네. 이게 네. 이렇게 같이 띄우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걸 한번 내리면 올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네. 보시면은 오늘 그러면 아이고 이건 뭐야? 네, 자꾸 치고 들어오네. 그 농지법부터 네.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 그 오시는 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네. 일단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다가 네, 막상 세금에 대한 금액을 받게 되면은 네, 왜 이렇게 금액이 비싸냐, 세금이 많이 내냐 하는 분들도 네, 상당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정리해 온 거는 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시에 네, 그 세금 내역을 정리를 해 왔는데 네. 깨알 이거는 같죠. 네. 나중에 영상 마지막에 네. 네, 제가 자료를 잘 예. 볼 수 있게 올라갈 것입니다. 네, 제가 자막과 이제 또 네. 요 파일을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첨부 네. 파일로. 그래서 일단 개발행위를 주대로 많은 건축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단독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네네.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네, 일단은 농지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자 했을 때 네, 따져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반 시설인 도로, 네, 그리고 집안에서 쓰는 그 생활 하수들을 버릴 수 있는 네. 오수, 네, 그리고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우수, 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느 허가를 받든지 간에 산지든 농지든 대지든 내 땅에서 발생되는 이런 오폐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집을 지을 때 저런 전반적인 것들을 일단 검토를 해야 되지만 저게 검토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농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세금이 농지 전용 부담금, 그리고 이행보증금, 그리고 면허세, 총 큰 틀에서는 세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농지를 뭘 농지라 그러나요? 전, 답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를 농지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전일 때랑 답일 때랑 뭐 틀린 거 체크해야 될 게 있나요? 전일 때랑 아니요, 답일 때. 그거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이 취급되나요? 네, 예. 그럼 세금 계산도 똑같이 네, 취급돼요. 세금 계산도 똑같이 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세금 계산할 때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공시지가는 우리가 보통 대장이나 네, 토지 이용 계획을 네. 통해서 확인하면 정확한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세 가지 세금이 이제 붙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요거 아마 농지 전용 부담금 그러니까 전답. 그러면 그 농지 토지 이용 계획을 띄면 전이나 답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부터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필지의 네. 개별 공시지가의 30% 네. 곱하기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내가 100평에다가 집을 짓겠다라고 네. 하면은 100평을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331 평방미터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 땅의 공시지가가 5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5만 원 곱하기 30% 네.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면적,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근데 좀 이런 게 복잡하시다. 네. 그러면은 그냥 난 이런 거 싫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평수 곱하기 네. 그냥 그 공시지가 있는 그대로를 계산을 하면은 네.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네. 면허세랑 이런 기타 잡비 정도까지는 네. 얼추 다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아, 대충 네, 맞아요. 대충 떨어지는데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셔서 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갖고 네. 산정을 하시는 게 용이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대충 계산하는 거는 그냥 면적 곱하기 5만 원 하면 대충 그, 맞다는 거죠? 5만 원은 제가 임의로 네.
예시한 거니까 네. 그 해당 땅의 공시지가가 뭐 땅마다 다르니까 네, 네,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 곱하기 해당 평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아, 거죠. 공시가에다가 그냥 평수를 곱하면 네, 가격이 비슷하다. 그쵸. 음. 왜냐면은 한 평이 3.3 평방미터로 보통 많이 계산을 하는데 네. 공시지가를 30%에서 음. 다시 이제 계산을 하는 아.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는 아. 평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이해가 네.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한 공시가 18만 원짜리로 해서 네, 그 30%로 해서 네. 100평을 계산했을 때 얼마가 네. 나오는지 네, 우리가 이제 예제 만들어 온 거 보니까 네. 1,655만 원 네, 맞죠? 네, 네. 생각보다 작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생각보다 작지 않네요. 네. 그러나 이제 이 18만 원에 대해서 30%를 하게 되면은 네. 정확하게는 5만 4천 원이 됩니다. 네, 네, 그러나 농지법상의 네. 농지전용 부담금을 산정할 때 네. 평방미터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그럼 5만 원이 때문에 맥스네요. 네, 30%한 금액이 5만 네. 원을 넘어가더라도 네. 계산은 5만 원으로 됩니다. 아, 그럼 그냥 대충 맥스, 아, 내가 잘 모르겠어. 복잡해. 그러면 그냥 맥스로 잡았을 때는 네, 그냥 맥스로 잡고 그냥 저기 5만 원을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공시지가도 파악이 네. 지금 내가 서류를 못 가져갔어. 아무것도 모를 경우에는 네. 적게 그냥- 잡는 것보다 차라리 여유 네, 있게 잡는 게 그쵸. 좋으니까. 그럼 그냥 평방미터 곱하기 5만 원. 그러면은 맥스네요, 그게. 그 그쵸. 이상은 안 나오는 그 이상은 거죠.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은 이행보증금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행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힘든 게 네. 이 이행보증금은 농지가 됐던 산지가 됐던 네. 측량을 하고 토목 설계를 해서 네.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짓겠다 설계가 나오잖아요. 네. 그 설계를 토대로 설계 내역서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내역서 금액이 네. 1억이 됐던 뭐 5억이 됐던 얼마가 됐던 간에 네. 그 금액의 20%를 네. 보증보험 증권으로 네. 대체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 금액만큼 현금 제시를 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로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든 네. 부분이 그럼 있어서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했을 때랑 네. 현금으로 했을 때랑 네. 장단점이 있나요? 장단점은 현금을 예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사비를 1억이라고 순수하게 가정을 했을 네. 때 현금 예치를 하게 되면은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현금을 예치를 하고 네. 그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네. 그대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네.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증권을 끊고 네. 그렇게 되면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나오는데 네. 그거는 준공이 났더라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소멸. 소멸이 아.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2, 30만 원 아끼고 싶으면 현찰 예치하고 네. 돈이 많으면 그쵸 여유가 근데, 있으면 예, 아, 집 짓는다 여유가 없어 이러면 그냥 네 보증증권으로 예, 하시면- 소멸성 보험을 들으면 네.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아. 그런데 보통 한 9%의 모든 분들이 증권을 택하죠. 아, 편하고 99%가? 네, 간단하니까. 근데 가끔 1% 있나요? 네, 가끔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네. 예치해놓고 네.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아, 종종 보이니까. 그렇구나. 네. 보통 개발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다 보증보험, 저도 보증보험 많이 그쵸. 이용하니까요. 예. 근데 부자는 짠돌이라고 네. 내 생각에는 부자인 분들이 가끔 예치하실 것 네, 같아요. 엄청난 그렇죠. 부자들이. 예. 왜냐면 이게 또 공사가 크면 그만큼 또 보증보험료도 보험증 올라가니까.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이 이제 많이 돈이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세금 나온 게 면허세. 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2000 시내를 기준으로 네. 했을 때 도시 지역 내에서는 네. 한 3만 원 정도 그리고 비도시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18,000원 정도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 면허세는 왜 붙는 거예요? 시의 세금 확보를 위한 네, 시세로 많이 그러면 농지전 이게 면허세 지방세인가요? 네 지방세. 아, 이천시를 위한 세금이군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지를 개발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허가 낼 때, 네. 그렇죠. 가장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는
아예 제일 처음에 내는 허가잖아요. 네, 가장 처음에 허가를 내고 네. 이걸 토대로 건축 허가를 받으시던가 네. 아니면 건축 허가하고는 네. 동시에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주택 예산을 잡을 때 요 네. 비용이 꼭 참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산지로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산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모든 기본적인 뭐 도로, 오수 이거는 동일하고 네. 이제 산지를 볼 때 산지 같은 경우는 임업용 산지, 네. 공익용 산지, 준보전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준보전 산지는 준보전 산지라고 부르고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는 보전 산지라고 그냥 흔히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어느 일반적인 가정처럼 맞벌이 부부의 뭐 이런 분들이 임야를 찾게 되면은 네. 준보전 산지에서 네. 주택 허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내가 농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지 않으면은 네. 보전 산지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주택 허가가 나지가 않습니다. 아, 보전 산지는 일반인한테 주택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인한테는 안 난다. 그러면 농업인한테는 또 가능합니다. 보전 그러니까, 산지에선 농업인은 가능하다. 주 소득원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는데 주 소득원이 농업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농업인 주택은 네. 보전 산지도 가능합니다. 아. 근데 저것도 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다음 편에 다음을 기약하면서 또 영상을 찍는 날이 있으면은 네, 네. 좀 더 심화반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네, 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네. 기초적인 이제 세금에 대해서 나온 네, 거니까 네. 메모장을 내리셔야 또 보일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아, 그거요? 네. 네. 이제 산지 같은 경우는 농지에서의 그 농지조정 부담금이라고 불리웠던 것들이 이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라고 해서 발생이 됩니다.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그 농지처럼 공시지가에 이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면적에서는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요거는 준보전 산지는 평방미터당 4,480원. 근데 요것도 해마다 바뀌는데 아직 올해께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전 산지는 5,82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의 10배 차이 나는 건가요? 농지랑?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그래도 이제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모전이다. 네. 백사면 모전이다. 근데 좌측 도로를 끼고서 왼쪽은 농지, 네. 오른쪽은 임야일 때 네. 공시지가가 한 3배 이상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가 잠깐 빠졌었는데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가 준보전 산지를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농업을 짓는 게 아니니까 준보전 산지를 갖고서 그쵸. 설명을 드리면은 평방미터당 4,48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시지가 1000분의 10이 또 합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좀 네, 그냥 읽어주시면 준비를 좀 제가 잘해왔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준보전 산지니까 4,480원. 네. 그리고 공시지가가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분의 10이니까 네. 평방미터당 500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4,480원에 500원을 더해서 네. 곱하기 100평, 331 평방미터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약 한 170만 원이 조금 초과가 되는데요. 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이거 10배 네. 차이 나냐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여기는 개발행 허가 비용이 네, 1,600만 원인데 여기는 17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거의 10배 정도 차이 네, 나는 요거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각각의 공시지가만 따졌을 땐 그렇지 네. 않은데 이제 토탈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이게 뭐 지금 제가 예시를 준비한 자료니까 10배가 네. 되긴 하지만 네. 이런 경우는 진짜 극한적이고 아. 네. 보통 그래도 세금적인 혜택에서는 임야가 많이 쌉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택 후보지를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손님이 오셨을 때 좀 저렴한 비용으로 좀 집을 좋게 짓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가끔 오세요. 그러면은 이건 세금 자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편한 거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반에 농지 같은 경우는 세금은 비싸지만
아무래도 산지보다는 공사비가 좀 싸게 먹힐 거예요. 농업 농지 같은 부지는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토목 비용이 덜 들고 네, 산지 같은 경우는 세금은 좀 싸지만 산이 뭐 이렇게 경사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뭐 옹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나무도 베고 흙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아, 공사비 쪽에서 이제 또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요거는 또 전원주택은 또 그래도 산에 있어야지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산으로 가시는데 네. 근데 저도 전원주택 그래서- 산에다가 지금 개발해 보지만 네. 예, 진짜 세금 싼 거 빼고는 다 비쌉니다. 네, 공사비가 예, 확실히 예, 비싸고 세금 왜냐면 또 부가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농지보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비용적인 거를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세금적인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으로 계획을 잡는 그쵸. 거고 예. 이제 나머지 것들을 추가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어바웃을 잡으셔갖고 진행하시는 게 네. 그래도 좀 부담이 덜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행보증증권은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이 공사비에 이제 20%를 또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 같은 경우는 면허세 전에 적지복구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적지복구비가 함정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농지에는 없잖아요. 그쵸, 농지에는 없죠. 근데 산지에는 적지복구비가 복구비가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세금이 싼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네. 이 산지 같은 경우는 네. 해당 그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네. 산지에 평균 경사도를 구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평균 경사도가 10도 미만일 때는 이게 그 만해배당 금액입니다. 만해배당 이제 5,229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10도에서 20도인 경우에는 1억 5,456만 원 정도. 그러나 이제 이렇게 경사도마다 있는데 가격이 틀리네. 네. 보통 주택을 하고자 하는 땅들의 평균 경사도를 제가 일을 하면서 10년 넘게 봤지만 음. 평균 경사도 20도를 초과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 네. 그쵸? 그래서 네. 인허가 나는 거를 평균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이 나는 구간이 네. 10도에서 20도 산지가 가장 많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억 5,456만 2천 원을 만평방미터당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복구비가 1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100평을 만의 배로 나눠 갖고 네. 그러니까 331을 만으로 나눠서 1억 5,456만 요거는 조금 여기다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별도로. 네. 이거를 또 괜히 1억이라는 단어가 네. 눈에 들어오니까 한번 산지법 밑에다가 한번 네. 그러면 해보시죠. 네. 적지복구비. 10도에서 20도. 파티앤타운이 경사도가 그 사이죠? 네, 요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1억 5,456만 2천 원. 이 100평 나누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500만 원이 되는데 이 적지복구비랑 이제 이행보증금을 이제 적지복구비를 계산을 할 때 이 네. 나온 금액의 0.02%를 또 가산금액을 매깁니다. 어. 이렇게 하면은 총 이제 100 네, 10만 2,320원이 되네요. 네. 제가 계산을 잘못해왔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했을 때 이제 금액이 총 이게 이제 적지복구비로 산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산지 같은 경우는 적지복구비에 대한 보증증권도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비에 대한 보증증권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지복구비도 현금 예치가 가능한 거고 이것도 보증증권으로도 또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하게 산지는 또 두 가지. 네,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세금적으로 따지게 되면 농지는 쉽게 이해가 가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산지 같은 경우는 따지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계산하기가 조금 그럼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적지복구비도 무조건 발생되는 네, 세금이네요.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대략적인 세금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누구나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네. 거예요. 땅을 사시면 대부분이 뭐 그냥 사서 개발 안 하고 파시는 분들이야 해당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샀다 파시는 분들도 거기가 해당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또 분할해서 팔잖아요. 작은 네, 땅들은. 그러니까 네. 큰 땅을 사서 쪼개서 네. 팔고 네. 또 이제 나머지 거에 내가 네.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도 있고 네. 내가 다른 걸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면허세는 똑같이 네. 도시 지역은 3만 원, 비도시 지역은 이제 18,000원 네.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을 개발할 때 극한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가장 초기적인 세금 네.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제 여기서 번외로 네. 여기서 나오는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네. 것은 땅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분할해서 파는 경우 네. 내가 땅을 좀 큰 거를 우연치 않게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네. 나도 개발해서 몇 개 팔아보고 네. 나도 우리 집을 지어야겠다 네. 이러시는 분들이나 네. 땅을 크게 해서 집을 짓고 싶어 아니면 다른 이거는 이제 뭐 주택 이외에 네. 다른 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면적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은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쵸. 뭐 투자를 하는 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예, 해당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땅 사기 샀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 세금이 가장 네. 무서운 세금입니다. 그 정은조 사님도 땅 사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쵸. 이 세금이 제일 무섭죠. 네, 그럼요. 네. 농지전용부담금에 네. 비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땅을 사고 파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알아야 되는 세금입니다. 네. 지금 이 세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냐면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원래 법에는 도시 지역 내에는 네. 990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약 300평 정도. 네.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1650평방미터, 네. 한 45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네. 2019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나는 거에 한해서는 네. 도시 지역은 1500제곱미터, 네. 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2500제곱미터까지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몇 평 몇 평이죠? 네, 제가 이거는 또 계산을 또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도시 지역은 453평 약. 비도시 지역은 756평 정도가 그쵸. 됩니다. 지금 언제까지 완화해 주신다 그랬죠?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가 좀 기회네요. 네, 올해까지 빨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토지 투자에 약간 네, 기회가 될 수 있는 있는 네.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는데요. 네. 아까 제가 농지를 개발했을 때 예시를 들었던 공시지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5만 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준공을 못 내고 네. 뭐 내년에 준공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상승지가 공시지가가 농지일 때 5만 원이었는데 현재 지금 농지가 있고 옆에 대지가 있으면 옆에 대지의 공시지가는 분명히 농지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 대지가 만약 공시지가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숫자가 4배입니다. 네. 그랬을 때 준공이 났을 때 만약에 이제 내 대지는 옆에 대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5만 원에 시작을 해서 종료가 20만 원이면은 차액이 1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공시지가로만. 네. 근데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로 계산을 되기 때문에 네. 평방미터에다가 네. 내가 개발한 뭐 지금 1500제곱미터까지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1501제곱미터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하면 제가 해갖고 왔는데 네. 15만 원에
1,501제곱미터를 하고 그 상승 지가의 25% 거기에 25%를 하게 되면은 약 5,628만 원 가량이 됩니다. 와, 그러나 이제 와 5천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는 1,499까지는 세금이 면제가 되는데 네, 이제 1,501이 돼버리면은 1초가 하는 것 때문에 네, 5,600만 원이라는 세금이 추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제가 가능한 재반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공사 비용, 뭐 내가 처음에 냈던 국고 세금들, 네. 뭐 농지 전용 부담금, 뭐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그다음에 시에 냈던 면허세 이런 것들은 면제가 되고, 그리고 면제라기보다 감면이 되는 거죠. 비율을 따져서 감면이 되고, 토목공사에서는 흙을 메꾸거나 절토를 해서 버린 성절토, 부지 정리 작업에 들어갔던 그 흙, 그리고 옹벽, 그리고 이제 뭐 마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했다 했으면은 포장 비용, 그리고 우수관로, 이런 오수관로, 땅 지하에 매설물로 묻혀 있는 관로들, 그리고 배소로 이런 것들. 건축공사를 아무리 비싸게 하셨다고 해도 하나도 인정이 안 됩니다.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 네. 건물을 100억을 주고 지으셔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사를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해당 업체에다 비용을 지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시공비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도 토목공사도 영수증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위에 아주 그러니까 토목공사 중에 그 위에 나와 있는 매립, 절토, 흙, 네. 뭐 옹벽 이런 것들 토목공사의 일부니까 네. 저런 걸 제외하고는 뭐 그러니까 흔히 나쁜 생각을 그쵸. 하는 분들 예전에는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아끼려고 막 영수증을 그쵸. 뻥튀기 했잖아요. 네. 부가세 납입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 예. 때문에 인정이 좀 세게 들어가네요.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런 거 안 되고 네. 여기는 이제 그 계산하는 수치가 다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설계도를 보고서 그렇죠? 네. 설계와 물량을 보고서 네, 계산하신다는. 준공시 네. 이제 설계 예, 물량으로 네.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저도 이 법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이렇게 깊게 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 이쪽을 식으로 전문적으로 하는데, 또 하시는 네. 업체가 있잖아요. 네, 또 그 협력 그런- 업체를 또 한 번 더 불러서 네, 그거는 나중에는 다음번에- 이제 그 개발 부담금을 중점적으로 네. 어떤 투자 강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쪽은 약간 투자자를 위한 품목이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매수자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최종 세금이라. 네. 이게 그 이제 지금 방금 여기 2015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원주택 단지의 중간에 있는 땅이 너무 마음에 든다. 네. 그거를 내가 분양받고 싶다. 네. 그러면은 중간에 분양을 받게 되면은 네. 그 분양자가 원칙은 내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현장마다 조금씩 네. 차이는 있지만 네. 네, 원칙적으로는 분양을 네. 받아서 실질적으로 준공이 날 당시에 소유자가 네.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쵸. 네, 단독 주택들도 무시 네. 못하는 게 그렇죠. 뭐 100평에서 150평 내에 단독 주택을 짓더라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은 진짜 우습게 나오는 비용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성정동 지역의 전원주택들 보통 다 1,000만 원씩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개발 1,000만 원 경우에. 정도씩 예, 다 1,0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계약할 때 미리 협의를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골 쪽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또이또이 돼가지고 토목공사랑. 가끔 그렇긴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사장님네 집 지을 때만 해도 네. 이게 빵원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네. 불가능합니다. 아주 아. 소액이라도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이게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네, 이제 네. 이 도시 지역을 벗어난 이제 외곽 지역에 공시지가의 상승 비율이 네. 작은 곳들은 아주 소액으로 네. 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개발 부담금은 좀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주택 쪽에서는. 저 뭐 말씀하시기 또- 곤란한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저는 좀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네. 안 좋은 법인데 왜냐면 기존에 보시면은 농지 전용비도 내고 적지곡국이 뭐 다 내잖아요. 세금을 그쵸. 세금을 많이 냈는데 아니 내가 이걸 판 것도 아니고 산 사람이
어떤 내 집 땅에 내가 집 지었다고. 내가 사서 개발했다고 해서 그 집가가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는 근데 또 나중에 양도 차익도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취득 당시에 이 개발 차익을 매긴다라는 건 좀 그래서 악법 아닌가요? 제가 그냥 네.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는 네. 이거를 무슨 마치 복권의 불로소득과 같이 비교를 해서 세금을 네. 떼는 느낌이어서 저는 네,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적어 나오면은 네. 그러니까는 너무 황당하죠. 제가 수백 명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네, 최초의 인허가 때 저게 나오는 거를 인지를 해도 네.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뭐 네. 나와봤자 얼마 나오겠어? 근데 이러다가 나오면 그 고지서를 받으면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렇죠. 거죠. 광분하잖아요. 네. 대체 내가 네. 내 땅에다 집 줬는데 이 돈이 왜 나오느냐? 그렇죠. 내가 산 땅에 내가 집을 줬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항상 생각하는 게 꼭 집 지은 거를 불로소득으로 봐서 매기는 느낌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세금을 매기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시행사나 기업이 해가지고 이렇게 매겨지면 그 사람들은 개발 차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금으로 털면 되고 이런 거 법인들은 다 털 수 있잖아요. 네. 하면 되는데 개인은 털지도 못하고 개인이 집을 지으면 면세 사업이라 이거 털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든 법이죠? 정부에서 한 거긴 한데 조금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약간 무서운 법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양도세만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양도세가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무서운 법인데 요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좀 범위를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상책이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기 전이나 집을 허가를 넣기 전에 그쵸? 허가 넣기 전에 이거는 검토해야 네, 되잖아요. 허가 넣기 전에. 허가 들어간 다음에 벌써 끝난 거잖아요. 농지 전용 부담금 낸 순간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건 저기 농지전용 부담금 네. 내기 전에 이미 네. 서류가 들어가면은 네.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약간 이런 거예요. 네, 여기- 부가세 끊으면 소득세 당연히 나오듯이 이거 그쵸? 농지 전용 부담금 내면 바로 그냥 이제 따라오는.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네, 갑자기 이제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죠. 그쵸? 개발 부담금 대상 네. 사업 네. 고지 통지 이렇게 네. 해갖고 그리고 대부분 업체에서 미리 설명 안 해주지 않나요? 설명을 해주긴 해주는데 네. 잘 저거를 그러니까 네.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네.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저거에 대해서 되게 네. 좀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흔히 자주 듣던 농지 전용 부담금, 네. 그다음에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이런 것들은 자꾸 접하니까 네. 몇 번 개발을 해보셨던 분들도 접하게 되니까는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 면적이 작게 개발을 하셨다가 네. 중간에 이제 저걸로 바뀌게 되면 저거는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은 네. 화를 많이 내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면적을 저희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땅 네. 면적을 네. 몇 평까지는 괜찮다. 네. 근데 몇 평 이상은 나올 수 있다. 딱.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서 그 규정에 맞춰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참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땅이 1000평이 있어요. 근데 네. 올해는 요게 해당이 되니까는 300평에서 400평 사이만 해야겠다. 네. 마무리 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내년이 됐어요. 네. 내년에 그 옆에 남은 땅에다 또 해야지. 네. 하게 안 되면은 되죠. 기존 거랑 합산을 합니다. 기존 면적과 합산을 해서 그렇죠.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바로 옆에다가 해서 인정을 안 받으려면은 네. 5년이 지난 이후에 개발을 해야 네. 합산 면적에서 제외가 네.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땅을 살 때부터 그거를 계획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초반부터 예, 예. 끝날 때까지 네. 모든 거를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그럼 게 도시 지역은 아까 보신 것처럼 내 도시 지역인데 475평이 넘는다. 네. 그러면 살 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과 같이 사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공동 명의로 사시던지. 애초에 네.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던가. 그렇죠. 네. 그게 팁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아시고요. 편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합법입니다, 이거. 합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도시 지역이다. 네.
비도시 지역을 얘기하는 건 읍면 소재질 말씀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도시지역이라고 표시가 안 돼 네,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도시지역이 안 돼 있는 거. 흔히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네. 뭐 녹지 지역들, 네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뭐 보전 녹지 이런 예, 거고 예.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네. 관리 지역들이랑 네. 농림 지역.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해당이 사셨는데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475평 이상을 사실 경우에는 이왕이면 공동 명의로 사시는데 네, 분할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분할까지 해서 네. 사시면은 예, 더 좋죠. 그쵸. 매매를 원인으로 한 네. 분할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시는 거고 그러면 두 필지 정도로 분할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단순 분할이 몇 필지까지 가능하죠? 이게 해당 지자체마다 달라서 이천시 같은 경우는 네. 소유권을 갖고 네. 있은 지 1년 이상이 되고 네. 하면은 5필지까지. 아, 근데 그러니까 최초 구입할 때는 네, 그럼 최초 구입할 때 한 두세 필지인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구입을 할 때 네. 네, 그 갖고 있던 소유권이 1년 이상 이제 경과가 아, 있으면 그 전 네, 소유자가 네, 1년 전 소유자의 어떤 그 토지 그 보유 기간도 네. 중요하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 못 하고서 그냥 통으로 매수를 했다가 아. 내가 다시 분할을 해서 팔려고 하면은 네. 이제 소유권 그쵸. 갖고 있던 기간이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전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한 기간을 체크해야 되겠네요. 네. 1년이 안 되면은 이제 또 세 필지로 또 두 필지가 줄어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1000평이다 그러면 또 그걸 한 3명 이상으로 그런 식으로 예. 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죠. 좋고 비도 지역에서는 좀 큰 평수니까 756평이니까. 근데 네. 비도 지역은 또 땅이 또 대부분 다 크잖아요. 그렇죠. 7평이 네. 넘죠 보통. 그렇죠. 보통 막 2000평, 3000평 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물로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러면 또 더 많은 사람으로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명의신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이제 동업하시는 분이나 같이 집을 지으실 분들이 뭐 네가 네 이름으로 샀다가 나중에 내가 집 지을 때 그때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쵸. 되면은 네. 보통 저희 사무실 오시면 내 친구 5명이랑 아니면 내 가족들이랑 이렇게 집을 질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당연히 공동 명의로 사겠지. 근데 분할을 안 해놔. 그쵸. 아니 나중에 집 지을 때 하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누가 귀찮으니까 네. 그냥 누가 한 명 명의로 사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나중에 그 세금 갖고서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네.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공동 투자 목적으로 할 때만 여러 명이 들어가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네, 상황에 그렇죠.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공동 명의가 들어가서 공동 명의를 할 때가 있다. 네. 예,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면 손해지만 안 내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여러분한테 좀 이익되는 방송을 오늘 해드렸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내는 게 이득이죠. 그렇죠. 네,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쵸. 뭐 내면 뭐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 집 마련하는데 이거 안 내면 3억 들어갈 거, 이거 내면 3억 2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그 3억짜리 집 졌을 때 보통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도시지역 같은 네. 경우는 네, 적게 나오면 500만 원. 최초에 이제 공시지가가 쌌다가 개발되면서 비싸지는 거니까. 네. 특히나 보통 사람들이 주택지로 많이 가는 게 뜨는 지역을 가잖아요. 네. 처음엔 그 동네가 쌌는데 막 전원주택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쵸. 거죠. 지가가. 한 해 지날 때마다 막 빡빡빡빡 올라가잖아요. 네. 왜냐면 거기서 감정을 하고 대출 일으키느라고 감정하니까 그 기록들이 다 이제 올라가니까. 다 반영이 되고 개별 공시지가로 뜨잖아요. 네. 다음에 4월달에 다 뜨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시골 땅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시골 땅도 주택지는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자지가 또 주변에 많으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네. 맞죠? 개발부담금은 다음번에 저기 심화반을 한번. 네, 개발분담금은 초청을 한번 하세요. 한 분 더 초청해서 심화반을 한번. 네. 그래서 어떤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한번 네. 해볼까요? 그거 좋습니다. 그 되게 자극적일 것 같은데. 네. 기존에 내신 분들이 방송을 보고 저렇게 네. 했었어도 되는데 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이 방송 보고도 좀 아차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아라.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중개업자, 그렇죠? 여기 네. 측량 사장님, 그렇죠? 그리고 측량 사장님을 통해서 또 개발행위 부담금 전문가, 그렇죠? 네. 최 사장님 있잖아요. 네. 신 사장님이랑 그쵸. 그런 분들을 찾아야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건축사, 네. 그렇죠? 건축사 사장님, 그렇죠? 그리고 법무사.
제가 여기 방송을 봤지만 법무사 방송은 봤는데 네. 건축사도 방송이 없는 것 아, 같더라고요. 건축사 이제 곧 오셔야죠. 아, 예, 그죠? 그게 지금 반항하고 있어요. 안 오려고 반항하고 있는데 건축사 이제 곧 옵니다. 끌려옵니다, 저한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아, 네. 네. 이 세무사님은 약간 끌고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보다 또 나이도 많으시고 네. 지위도 있으시고 또 이게 또 너무 바쁘셔. 또 그런 분들이 또 오셔야. 근데 또 상당히 제가 또 누굽니까? 이 또 섭외, 편하셔야죠. 이 스폰 제왕, 섭외의 제왕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섭외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네. 다음에 조금 더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 네.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인가 아무 디자인 사장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아, 네. 다 오시는군요. 네, 다 오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그 협력업체 분들끼리 다 친하게 지내고 있고 서로 어느 정도 협업을 다 진행하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원스톱으로 네, 그쵸. 진행을 되고 편하죠. 있잖아요. 예, 저희 이천시 부동산의 장점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제가 서류 들고 한 바퀴 돌면 끝나요. 그쵸?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정은서 사장님께서 한 바퀴 돌아주시잖아요. 네, 제가 대신 돌면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힘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은섭 사장님 정은섭 사장님 모시고 정말 즐거운 방송. 근데 약간 좀 어려운 방송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졸렵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좀 꼼꼼히 보시고. 예. 왜냐면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쵸. 지금 네.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저 선무당 정도는 된 거잖아요. 네, 그쵸. 이제 네. 단순하게 네. 내가 이제 요거를 이제 영상 마지막에 올라가는 자료를 보시고 네. 계산을 해보시면은 네. 아 이제 내가 들어가는 세금 정도는 유추해서 계산 정도까지는 가능하실 겁니다. 네. 선무단 정도는 되셨기 때문에 어디 측량 사무실을 가셔도 물어볼 질문은 가능하다. 그쵸. 왜냐면 이게 왜 실수하냐면 이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실수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머릿속에 있는 질문과 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 다르게 나가니까는 네. 저 같은 경우도 오셔서 받아들이는 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상담을 네. 해드리면 그게 아니라는 분들도 가끔 이제 그쵸. 계세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알고 가시면은 네. 그리고 땅을 구매하실 때 또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네. 세워서 하시는데 용이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정서 사장님 모신 거는 그 젊기도 하지만 가장 실무를 많이 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나름 유명하시고 근데 더 나이가 많으신 사장님들도 있지만 그 실무를 좀 많이 하고 계신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 어색하지만 네.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방사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